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미 밤이 깊었죠? 저도 잠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김미경이에요. 올해 48살이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남편 정수와 고등학생 딸 예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죠.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지난주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6시 반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차려주고 정수는 회사로, 예린이는 학교로 보내고 나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수가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놓고 갔더라고요. 어머, 이런 일도 있네. 정수는 평소에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화장실 갈 때도 잠잘 때도 항상 옆에 두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남편의 사생활을 엿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연달아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아서 화면을 봤는데 발신자 이름이 김 과장이었어요. 김 과장이면 정수, 회사 동료 김영호 씨를 말하는 거겠죠. 예전에 회식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상도 좋고 말도 재미있게 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 보험금은 가족 전체가 사망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보험금? 가족 전체 사망?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위로 올려서 이전 메시지들을 봤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미경이는 수면제로, 예린이는 가스로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부검에서 발각되지 않게 양을 조절해야 해. 사고사로 보이게 하려면 타이밍이 중요하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미경이는 저고 예린이는 제 딸이에요. 그럼 정수가 저와 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제가 모르는 사이가 있겠어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농담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숨쉬기도 어려웠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했을 때의 그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분명히 착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가는 그런 느낌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집안을 의미 없이 돌아다녔어요. 청소를 해도 TV를 켜도 책을 읽으려고 해도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저녁 7시가 되자 정수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어요. 여보, 나왔어. 정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서 와. 늦었네. 회의가 길어져서. 아, 맞다. 휴대폰 안 가져갔지? 정수가 거실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차림을 하면서 대답했지요. 여기 있어. 메시지 몇 개 왔더라. 그 순간 정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가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아, 그래? 뭐 급한 건 없었지? 잘 모르겠어. 김 과장님이 메시지를 보냈던데. 정수가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면서 얼굴이 조금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죠. 별거 아니야. 내일 회의 관련 얘기.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예린이가 학원에서 돌아온 건 8시 반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었죠. 엄마, 배고파 죽겠어. 어서 와, 우리 딸. 손 씻고 밥 먹자. 가족 3명이 함께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시간이었죠. 정수는 예린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예린이는 친구들과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정수를 관찰했어요. 평소보다 말이 적었고 가끔씩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눈과 마주치는 걸 피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아빠, 왜 그렇게 조용해? 예린이가 물어보자 정수가 깜짝 놀라는 듯 했어요. 아, 미안.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했어. 무슨 일인데? 어른 일이야. 예린이는 공부나 열심히 해. 평소 정수라면 예린이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농담도 섞어가면서 대화했거든요. 뭔가 달랐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예린이는 방에 들어가서 숙제를 했고 정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그런데 설거지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 정수가 먹던 혈압약이 식탁 서랍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정수는 고혈압이 있어서 매일 아침 약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먹지 않았나 봐요. 왜 약을 안 먹었지? 궁금해서 거실로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혈압약 안 먹었어? 어? 아, 깜빡 먹었나? 지금 먹을게. 정수가 불이 나게 일어나서 약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에 정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약을 먹었거든요. 15년 동안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는 습관을 갑자기 잊는다는 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정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정말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어지는 그런 복잡한 감정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비슷하게 시작됐어요. 하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계속 천장만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수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는데 이상한 게 또 있었어요. 정수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더라고요. 보통은 제가 깨워야 겨우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제가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 이미 세수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응, 일찍 출근해야 했어.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서둘러서 준비하는 모습도 어색했고요. 아침을 먹으면서 정수가 말했어요. 미경아, 나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있어서 1박 2일로 나가야 할 것 같아. 워크숍? 갑자기?
급하게 잡힌 거야. 김 과장이 기획한 건데 또 김 과장이었어요. 어제 메시지를 보낸 바로 그 사람 말이에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해? 경기도 어딘가. 정확한 곳은 나중에 알려준다고 했어. 뭔가 모호한 대답이었어요. 평소 정수라면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저에게도 자세히 말해줬을 텐데요. 정수가 출근하고 예린이가 학교에 간 다음 저는 혼자 남아서 진짜 고민을 시작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정수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워크숍이 정말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여보세요. 기획부 김영호 과장님 계신가요? 김 과장님은 오늘 외근 나가셨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이번 주말에 워크숍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워크숍이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계획 없는데요. 혹시 다른 부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어요. 워크숍이 없다고요? 그럼 정수가 왜 거짓말을 한 건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제 정말로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으로 보험금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가족 사망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인터넷으로 보험금에 대해 검색 결과를 보면서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가족 전체가 사망하면 엄청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특히 사고사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설마 정말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택배기사였어요. 김미경님 맞으시죠? 택배입니다. 받아보니 정수 앞으로 온 택배였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없고 내용물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그냥 정수 책상 위에 올려놨을 텐데 그날은 왠지 궁금했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병이 들어있었고 라벨에는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화학 성분 같은 이름이었는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 성분을 검색해봤더니 수면제의 주요 성분이라고 나왔어요. 그것도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강한 성분이었어요. 그 순간 어제 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미경이는 수면제로라고 했던 그 말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을 하나씩 발견해 가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을까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오후 예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 말 때문이었거든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나한테 말 걸었어. 이상한 아저씨.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린이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학교 앞에서 우리 반 애들한테 물어보더라. 예린이가 누구냐고, 집이 어디냐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가 예린이를 찾고 있다고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별거 아니야. 그냥 예린이 아빠가 회사 동료라고 하면서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 회사 동료라고요? 설마 김 과장인가요? 그 아저씨 어떻게 생겼어? 키는 아빠보다 조금 작고 안경 끼고 있었어.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왜 그래 엄마? 뭔가 이상해? 예린이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대답하지 말고 바로
집에 오너라. 알았어. 근데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어디 아파?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예린이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수뿐만 아니라 김 과장도 예린이를 노리고 있는 건가요? 그날 저녁 정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김 과장님이 예린이 학교에 간 적 있어? 예린이 학교. 왜? 정수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너무 빨리 부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예린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아빠 회사 동료라는 아저씨가 학교 앞에서 말을 걸었다고. 그래? 김 과장은 아닐 거야. 그 사람은 바빠서 그럴 시간도 없고 역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누가 그랬어? 괜찮아? 라고 걱정부터 했을 텐데 오히려 변명부터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하니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먼저 보험금을 위한 계획, 수면제 성분이 든 택배, 거짓 워크숍, 그리고 예린이를 찾아다니는 이상한 남자. 이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다음 날 아침 정수가 평소보다 더 서둘러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김 과장을 직접 만나보기로 한 거예요. 정수 회사 주소는 알고 있었거든요. 예린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그곳으로 향했어요. 회사 로비에서 김 과장을 기다렸는데 다행히 점심시간에 나타났어요. 멀리서 봤을 때도 예린이가 묘사한 모습과 비슷했어요. 김 과장님 맞으시죠? 네. 아, 정수 부인이시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얘기 좀 해요. 커피 한잔 하면서. 저는 좀 바빠서. 시간 얼마 안 걸려요.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결국 김 과장이 근처 카페로 따라왔어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저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제 딸 학교에 갔다 오셨죠?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고요. 혹시 정수가 뭔가 말했나요? 이 질문에서 확신했어요. 정말로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보험금 얘기에 말씀이세요? 그 순간 김 과장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컵을 떨어뜨릴 뻔했거든요. 여러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신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김 과장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김 과장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침묵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정수가 정말 그런 얘기를 했나요? 결국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휴대폰 메시지로 말이에요. 김 과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인이 알아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수가 너무 절박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저와 제 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화가 났거든요. 김 과장이 손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정수가 계속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전 도와준 게 아니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수가 이미 마음을 굳혔더라고요. 김 과장의 얼굴에서 진짜 후회하는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수면제는 뭐예요? 제 딸 학교에 찾아간 거는요. 수면제는 정수가 직접 주문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모르고요. 학교에 간 것도 정수가 예린이가 평소에 몇 시에 집에 오는지 알아보라고 했어. 정말 역겨워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려고 하는데 김 과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부인, 잠깐만요. 뭐 또 할 말이 있어요? 정수를 막아야 해요. 이미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김 과장의 눈에서 진짜 절망이 보였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보였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번 주말 워크숍은 거짓말이에요. 정수가 그날 실행하려고 해요.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번 주말이면 내일 모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스 누출 사고로 꾸미려고 해요. 부인과 예린이가 잠든 사이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살아남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했거든요.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토요일 밤에 정수가 집에 들어가서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나올 예정이에요. 그 전에 부인한테는 수면제를 먹이고요. 예린이는요? 예린이 방에도 가스가 들어가도록 환기구를 막아놓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정수가 제 약점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회사 돈을 좀 빼돌린 적이 있거든요. 정수가 그걸 알고 있어요. 비겁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시간이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증거가 있어요? 메시지는 이미 삭제했을 거고 수면제도 숨겨놨을 텐데요. 맞는 말이었어요. 메시지 하나로는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직접 증거를 잡아야 해요. 녹음이라도 해서 김 과장의 제안에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은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는 거죠. 도와주실 거예요? 네, 도와드릴게요. 이 일을 막아야 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과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미경아, 뭐 하고 있어? 집에 있지. 왜?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디 나갔어? 정수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마트 갔다 왔어. 저녁 준비하려고. 아, 그래? 오늘 일찍 들어갈 것 같으니까 저녁 맛있는 거 해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김 과장이 물었어요. 정수였죠? 네. 오늘 일찍 온대요. 그럼 빨리 집으로 가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요. 김 과장이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제 개인 번호예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로 정수가 저와 예린이를 죽이려고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일찍 정수가 돌아왔어요. 4시 반쯤이었나요?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정수의 표정을 자세히 봤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차분해 보이기도 했고요. 주말에 워크숍 간다고 했지? 응, 내일 오후에 출발해야 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린이는 언제 와? 6시쯤 올 거야. 왜? 그냥 오늘은 가족끼리 일찍 저녁 먹으면 좋겠었어. 정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혹시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요? 여보? 응?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정수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별로 없어. 왜? 그냥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았어. 다르다니 뭐가? 예전보다 말이 적어진 것 같고 생각이 많아 보이고. 정수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있어. 미안해.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해봐. 별거 아니야. 곧 해결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정수가 말하는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예린이가 돌아온 건 정확히 6시였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엄마, 아빠, 오늘 수학 시험에서 95점 받았어. 우와,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정수가 예린이를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를 해치려고 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저녁을 먹으면서 정수가 평소보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린이에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고 저에게는 몸 건강히 챙기라고 당부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다정해? 예린이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다정한 게 이상해? 평소보다 더 다정한 것 같아. 정수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정수가 말했어요. 미경아, 내일 워크숍 가기 전에 은행 좀 들렀다 올게. 은행? 무슨 일로? 보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또 보험 얘기였어요. 제 손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오래 걸려? 아니야, 금방 다녀올 거야. 그날 밤 정수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부엌 정리를 하면서 김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은행에 간다고 해요. 보험 관련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아마 보험금 수령 방법을 확인하려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의 뒤바뀐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정수가 실제로 행동에 나설 거라는 생각에 너무 무서웠거든요. 새벽 3시쯤 정수가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어요. 정수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발소리를 따라가 보니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엿보니까 정수가 컴퓨터를 켜고 뭔가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한 30분 정도 그러고 있다가 다시 침실로 돌아왔어요. 저는 계속 자는 척하면서 생각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로 뭘 하는 걸까요? 분명히 내일 계획과 관련된 거겠죠. 아침이 되자 정수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샤워를 하면서 콧노래까지 불더라고요. 마치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오랜만에 워크숍이라 좀 설레. 거짓말인 걸 알고 있으니까 더욱 소름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을 먹으면서 정수가 말했어요. 미경아, 내가 없는 동안 집 잘 지켜. 특히 가스불 조심하고. 가스불이라고요? 왜 하필 가스불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갑자기 가스불 얘기를 해? 어제 뉴스에서 가스 사고 나는 거 봤거든. 조심하라고. 뉴스에서 봤다고요? 저는 어제 뉴스를 같이 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알았어. 조심할게. 그리고 예린이한테도 말해줘. 요즘 가스 사고가 많다고. 예린이 얘기까지 나오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정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바로 김 과장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김 과장님. 네, 부인. 어떻게 됐어요? 오늘 새벽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가스불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역시 오늘 밤에 실행하려나 봐요. 어떻게 막을까요? 일단 오늘은 집에 있지 마세요. 예린이도 데리고 어딘가 다른 곳에서 자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래야 해요. 일단 피하는 게 우선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했어요.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친정이나 친구 집은 어때요? 아니면 모텔이라도 친정에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세요. 그리고 정수한테는 다른 핑계를 대세요.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예린이를 어떻게 설득할지 걱정이었거든요. 오후에 예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예린아, 오늘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올까? 갑자기? 왜? 외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 아빠는 뭐래? 아빠는 워크숍 가니까 괜찮다고 했어. 예린이가 좋아했어요. 외할머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좋아, 오랜만이네. 짐을 챙기면서 저는 정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프시다고 해서 예린이랑 친정에 가요. 워크숍 잘 다녀와요. 얼마 안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도 같이 가볼까요? 괜찮아요. 심하지 않고 당신은 워크숍 가세요. 알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소름이 돋았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친정으로 가는 길에 예린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아빠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더니 평소보다 너무 다정해. 그리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 예린이도 느꼈구나 싶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더 민감하게 변화를 감지하거든요. 아빠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그래도 이상해. 어제는 갑자기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했어.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정수가 예린이한테 마지막 인사를 한 건가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사랑하는 마음과 욕심이 뒤섞이면 때로는 무서운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친정에 도착해서 어머니께 사정을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물론 전부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정수와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녁 8시쯤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린이는 외할머니와 TV를 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미경아, 잘 도착했어? 네, 잘 도착했어요. 어머니 상태는 어때? 괜찮으세요? 감기 기운이 좀 있으셨어. 정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럼 언제 집에 와? 내일 저녁쯤 갈게요. 당신은 워크숍 잘 가고 있어?
응. 지금 버스 타고 가는 중이야.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계속 연기를 해야 했어요. 조심해서 가고 연락 자주 해. 알겠어. 그럼 끊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김 과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수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아마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하고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했어요. 정수가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요. 밤 10시쯤 또 전화가 왔어요. 미경아, 나야. 이번엔 목소리가 확실히 달랐어요. 차갑고 의심스러운 톤이었어요. 왜 또 전화해? 그냥 궁금해서. 정말 어머니 댁에 있어? 그럼 어디 있겠어요? 확인 좀 해봐도 될까? 확인이요? 어머니하고 바꿔줄 수 있어?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세요. 이 시간에 어머니 평소에 11시까지 안 주무시는데? 정수가 어머니 생활 패턴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산 사이였으니까요. 감기 때문에 일찍 주무셨어요. 그래, 그럼 예린이라도 바꿔줄래? 예린이도 잠들었어요. 10시에? 예린이가? 정수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예린이는 평소에 11시가 넘어서 잠드는 아이거든요. 오늘 외할머니하고 놀다가 피곤했나 봐요. 미경아, 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수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거든요.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요즘 이상한 것 같아서. 당신이 더 이상해요. 워크숍 간다면서 왜 자꾸 전화해요? 미안해. 걱정돼서 그래. 걱정은 무슨. 내일 돌아가면 만나잖아요. 그래, 내일 보자. 잘 자. 전화를 끊고 나서 온몸이 떨렸어요. 정수가 완전히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미경아,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엄마. 정수하고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엄마가 바보는 아니야.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엄마, 내일까지만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그날 밤 자정쯤 김 과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부인, 큰일 났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부인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뭐라고 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수가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여러분, 거짓이 드러나는 순간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을 세워도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과장과 만나기로 했어요. 예린이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어머니께는 잠깐 볼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김 과장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부인,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막았어야 했는데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말해주세요. 김 과장이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정수한테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요. 완전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부인이 모든 걸 알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계획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제 등골이 오싹했어요. 계획을 바꾼다니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직접 찾아간다고요? 네. 부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라도 끝내겠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정수가 직접 행동에 나선다면 어머니와 예린이까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해요. 정수가 부인하면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김 과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수를 직접 만나서 자백을 받아야 해요. 자백을요? 네. 녹음을 해서 증거를 만드는 거예요.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정수한테 전화해서 집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저도 숨어서 들을게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지만 해야 해요. 이대로 두면 정수가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정수가 어머니 댁까지 찾아올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 2시쯤 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정수야. 나야. 미경아? 왜 갑자기? 어머니는 괜찮으셔? 집에 가서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정수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지금 집에 와? 30분 후에 갈게요. 알겠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나서 김 과장이 말했어요. 저는 미리 가서 숨어 있을게요. 부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시고 녹음 버튼을 누르는 걸 잊지 마세요.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확인하고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혹시 정수가 진짜로 해를 끼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김 과장이 제때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왔어? 정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떠셨어? 괜찮으셨어. 그런데 정수야, 뭐?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정수와 마주 앉았어요. 여러분,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어요. 15년 동안 함께 산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 정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순간 정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마스크를 벗은 것처럼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뭘 계획한다고? 보험금을 위해서 저와 예린이를 죽이려던 계획 말이에요. 정수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즐겁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김 과장이? 당신 휴대폰에서 직접 봤어요. 메시지들 말이에요. 정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 알아버렸구나.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수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긴 한숨을 쉬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졌어. 사업이 완전히 망했거든. 그렇다고 가족을 죽이려고 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 이미 너무 늦었고. 정수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예린이는 당신 딸이잖아요. 어떻게 그 아이를...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정수가 고개를 감싸 쥐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농담이었어. 김 과장하고 술 마시다가 한 말이었는데 점점 진지해지더라고.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 채권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집까지 압류 통보가 오니까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정수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업이 실패하면서 몇억 원의 빚을 지게 됐고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어서 절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생각한 거예요? 응. 우리 가족 보험금을 다 합치면 5억 정도 돼. 빚을 갚고도 남을 돈이야. 그 돈을 위해서 저와 예린이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에요? 나도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김 과장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수야, 이제 그만해. 정수가 김 과장을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도 왔구나. 미안해. 막을 수 없었어. 아니야, 네가 막은 거야. 네가 부인한테 다 말한 거잖아.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정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서 절망과 후회가 섞여 보였어요. 경찰에 자수할게. 정말로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김 과장이 말했어요. 정수야, 아직 늦지 않았어. 실제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잖아. 하지만 계획했잖아. 진짜로 하려고 했고.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예린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1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당신도 직접 말하세요. 예린이한테 그럴 자격이 있을까? 자격이 없어도 해야죠. 아빠니까. 다음 날 정수는 정말로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미수에 그쳤고 제가 선처를 호소해서 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예린이와 함께 정수를 만났어요. 구치소가 아니라 상담센터에서였어요. 아빠? 예린이가 정수를 보고 당황했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거든요. 예린아, 아빠가 잘못했어. 정수가 예린이를 껴안으면서 울었어요. 뭘 잘못했어? 너무 어려운 얘기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가족이라는 건 참 복잡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때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절망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에요. 지금은 정수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린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고요. 쉽지 않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김 과장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데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는 생각보다 도와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도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제가 그걸 증명했으니까요.